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대면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두 분과 함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윤 대통령 어제 이제 중동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추도식을 찾았고 박 전 대통령은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를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92개국 국가의 정상을 만나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루어내신 이 압축 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었단 말입니다. 직접 준비했다는 추도사에서 박정희 정신을 강조를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자, 보수층 결집에 속도가 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먼저?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자마자 해외 순방 마치자마자 추도식에 참석을 했다. 그리고 한 내용 자체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박정희 정신의 개성이에요. 네. 심지어 이런 표현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개성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 네. 그리고 그분의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 해안을 배워야 한다는 대목. 예. 이걸로 봐서는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흡족할 만한 그런 대목이고 여기에서 화답하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이 여러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을 생각한다. 화답을 한 거니까. 예. 또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묘소에 올라갈 때 둘이 걸어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내려오면서 또 오솔길에서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만 네네. 제가 볼 때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약간의 인간적인 섭섭함을 예.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주려고 노력했을 테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보수 화합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이 근데 윤 대통령이 순방에서 바로 갔잖아요. 네. 미리 준비를 해서 한 일이라고 봐야 되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대통령 일정이라는 게 일정이라는 게. 현직 대통령 일정이라는 게 바로 뭐 적극적으로 요즘까지는 않고 제가 네. 듣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에서 올라올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뭐 알렸을 테고 거기에 맞춰서 끝나자마자 가야 되겠다. 연설문도 아마 자기가 대통령께서 지금 손을 봤다니까 예. 그런 조율된 걸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좀 관심이었었는데 뚜렷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메시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보수 통합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두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래간만에 간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전현직이고 또 악연이면 악연이고 뭐 굉장히 이상한 인연이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봐도 특이한 인연이거든요. 예. 이런 인연은 정말 드물죠. 근데 그런 두 사람이 전현직 대통령으로서 한 자리에서 추도식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예. 함께 걸어오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네. 특이한 것이고 뭐 상징성이 높죠. 그 어떤 점에서 보면 윤 대통령이 굉장히 급한 모습이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예. 이렇게 강서 선거 이후에 이렇게 했다면은 내일 모레 있을 이태원 1주년에도 대통령이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을 거예요. 제가 참모라면은 저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요.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 핑계를 대는 게 민주당이 이 추모식에 1주년 추모식에 관여가 돼 있어 못 가겠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이렇게 되면 방법이 있죠. 국민의힘도 같이 주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러면 당세액을 다 빼자. 뭐 이러면 이렇게 해서
가겠다는 마음만 먹으면은 지금 어제 모습에서 보였듯이 예. 이태원 추도식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여당의 전통적 이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 하락세 심상치 않다, 이런 지적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계기로 이게 지금 대구 지역 민심이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반등한다 이렇게 보기는 약간 성급한 것 같고, 다만 예. 하락세가 있었다면 아마 그 스톱, 그러니까 정지하는 기능을, 정지하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히에서의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예. 전체적인 전국 상황과도 연결돼 있는 거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스타일, 이른바 말하는 독단과 일방통행식에 비춰지는 예. 그런 모습에 대한 반발이 다 깔려 있는 거고, 특히나 네. TK에서 보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어쨌든 인연이 네. 악연이 오래됐잖아요. 예. 돌이켜 올라가면 2013년도 끝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거기에서부터 박근혜 정부 때에 좌천당했던 윤석열 검사가 결국은 딛고 일어서 대통령이 되는 예. 이 과정을 다 대구 경북 주민들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상황에서 둘이 만나서 그나마 인간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이라면, 예. 모습으로 인식된다면 지지율 하락은 반등된다기보다는 스톱 되는 거죠. 하락세가 멈출 거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좀 조급해 보였다라는 느낌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원투수가 되고 좀 관계 회복이 원활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상으로 봐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다음 행보가 또 뭐가 있겠죠. 네. 근데 이 정치라는 게, 특히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라는 건 뭐든지 녹여낸다는 거 이번에 웅변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T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이제 전국적인 영향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이 모습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틀림없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만남, 미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혁신위가요, 어제 인선을 마무리하고 오늘 첫 회의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주일이 지나면 굉장히 우리 쪽 당에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쓴 약을 꼭 먹어야 될 약을 조제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쓴소리 많이 할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쓴 약을 시원하게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 쓴 약을 제조하겠다면서 혁신 의지를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발표된 혁신위원회 이제 명단을 보면요, 비윤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혁신위원 몇몇,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신성범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 눈에 띈 대목은 뭐 한마디로 하면 수도권과 여성이 원하는 게 여성. 수도권과 여성. 정확하면 수도권과 청년 여성이죠. 예. 보시면 아시는 대로 지금 정치인은 딱 3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직 의원 1명, 그렇습니다. 2명의 전직 의원도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도 험지라는 지역에 있는 광진을, 동대문을 예. 이런 당협위원장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주류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수도권과 청년 여성 위주로 당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걸 제안을 하겠다는 게 인요한 위원장의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뒷부분 쓴소리 많이 할 겁니다. 이게 어느 답변에서 질문에 대한 답이냐면, 예.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하는 답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인요한 혁신위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와의 영향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시중의 여론인데 예. 그 여론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전달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답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젊은 비정치인 위주의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정치인들은 균형을 잡고 또 균형을 잡는데 특히나 수도권에서 취약 지역의 민심을 전달하고 이렇게 구도를 가져간다. 예. 그럼 남는 것은 결국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여기서 최고위원들이 수용하느냐, 나중 최종적인 결론은, 네. 아니면 대통령실까지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문제일 텐데, 일단은 뭐 봐야 되는 상황 아니냐. 저는 출발은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윤계를 왜 안 넣느냐. 예.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면
굳이 비윤계를 넣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저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비윤계가 빠진 것에 대해서 큰 우려는 없다. 이렇게 네. 지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결과를 보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당초 천하람 위원장과 또 윤희숙 전 의원에게도 혁신이 합류 제안을 했지만 고사했다는 보도 나왔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고사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금방 신의원 얘기는 그건 일면을 본 거고요. 야. 진짜 중요한 측면은 저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거부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거론이 됐던 사람 중에도 전화도 못 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예.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 이름을 보면은 윤희숙, 천하람, 김용태, 김재선 뭐 이런 분들이에요. 예. 근데 이 중에 일부라도 만약에 들어갔더라면 당내 사람을 대표하는 그 몫이 지금 3명이잖아요. 예. 이 3명 중에 일부라도 들어갔더라면 평가가 전혀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들어간 3분 우리한테 귀에 낯이 익은 이런 분들을 보면 예. 과연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 이거 매우 회의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왜 이분들이 거부를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예. 답은 뻔합니다. 김기현 체제가 오래 가기가 매우 어렵고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예. 의미가 없는 체력을 가질 거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게 보면 이 인요한 혁신위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얘기인데 인요한 위원장이 핵심은 짚은 것 같아요. 나는 쓴소리를 하고 뭐 시원하게 뭐 그런 쓴 약을 뭐 여러분에게 처방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 보면 예. 문제가 뭔지는 아는데 과연 인요한 위원장 혼자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매우 회의적이고요. 예. 민주당에 실패했던 김은경 위원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순서를 얘기해 주시는데 신 의원님 보시기에 그러면 근데 이제 저것도 개정하잖아요. 저기 인재영입위원하고 총선기획단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역학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쓴소리는 할 수 있지만 영향 전권을 쥐고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까? 아무래도 혁신위원회가 큰 위원회고 예. 흐름을 잡는 전략적 판단을 하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 특위는 별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충돌할 가능성이 없는데 네. 지금 다들 걱정하는 중에 그러면 자 아무리 좋은 안을 혁신위가 낸들 인요한 혁신위가 낸들 그 김기현 대표가 받을 수 있냐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냐 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제가 보는 견제 이래요. 예. 오히려 어느 순간 2달 후에 최종적인 안이 나오면 제 속에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은 네. 거의 100% 예상된 거예요. 왜? 희생을 해라, 내려놓아라, 사람 한마디로 공천 물갈이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게 하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게 인요한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생각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마지막에 자 혁신위원회 안이 나왔다, 의총에서 회부됐다, 의원총에서 현 의원들이 대거 반발한다, 김기현 대표는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이렇게 되면 구도가 예. 자 김기현 대 지도부 대 현역 의원 구도. 김기현 대표는 어차피 혁신위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테고 예. 남는 것은 대통령의 선택일 텐데 대통령이 판단할 때도 이게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판단한다면 예.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안을 거부할 이유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통령 당권파 주류가 예. 오히려 인요한 편을 들고 현역 의원들은 오히려 반대편에서는 예. 여기에서 중간에서는 친윤 의원들이 흔들리는 예. 이런 구도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게 2달 후에 제 예측이. 알겠습니다. 일단 신성범 의원이 일부만 본 건지 지적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연예계 마약 논란을 두고 민주당에선 연일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선 중진 안민석 의원의 주장과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반박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비일학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이 정권의 이기와 이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 이 시점에서 이걸 터뜨리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터뜨렸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누군가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겠다. 아하.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아하. 이런 타이밍인 것이죠. 이 마약 사건 검거가 뭔가를 덮으려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나 증거가 있습니까? 정치 중요한데요. 그런데 마약은 정치와는 무관하고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저 정도면 병 같습니다. 글쎄, 지금 보시기에 안민석 의원의 저렇게 한 말은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입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글쎄 의심은 뭐 자유로울 수 있고 뭐 네. 저런 일이 사실 예전에 좀 있었거든요. 과거에? 네,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안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뭐 증거는 본인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같은 라디오 방송을 그 쭉 전체를 다 들어보면 예. 근거는 없지만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러면서 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본인이 좀 자제를 하거나 오선의 무게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았지 않나 싶고요. 네.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치적 주장도 있고 보도도 있고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정치적 주장도 최소한의 증거는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안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마약은 정치와 무관하다면서 저 정도면 병 같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정도 병이죠. 병. 그렇습니까? 병이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말씀을 이제 신 의원께서 좋게 해주셨는데 예. 근거가 없으면 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시중에서 사석에서 떠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야 이번에 터뜨리는 거 보니까 검찰이 또 한 건 한 것 같아. 이런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그냥 장사 미사 일반 사람들은 뭐 사석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그 증거도 없잖아요. 오비 일학이랄까 이걸 이 시점에서 터뜨리는 것은 뭐 이 음흉하잖아요. 예. 속내가 뭐예요? 나는 증거는 없지만 국민 여러분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하고 다니세요. 퍼뜨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참 이렇게 되면 이게 정치인의 신뢰도 더 나가서 제가 보니 야당의 신뢰, 오선 의원이 예. 중진 의원이 하는 말 오선의 중진 의원이 음모론을 이야기한다. 근거도 없이 이런 식이라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분이 민주당의 신뢰도를 엄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아까 신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안민석 의원이요. 과거에도 이 고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윤지호 씨를 공익제보자로 지켜 세운 일이 있었죠. 또 최서원 씨의 은닉재산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발언에서 구설수에 오른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발언도 최소한의 증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건 안 하니까 국회의원의 격을 떨어뜨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네. 지금 특히 최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 최서원의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는 공은 안 의원에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고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고 당시 야당으로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건 맞는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조 단위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몇백조라는 액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독일까지 갔어요. 그러니까요. 독일까지 가가지고 한참 뒤지고 다니다가 빈손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냥 뭐 유야무야 흐지부지 끝나게 됐는데 예. 또 거기다가 이제 장자연 씨에 관련해 가지고 윤지호 씨였죠. 예, 그렇습니다. 윤지호 씨를 예. 그 캐나다에서 돌아온 여성분을 가지고 몇 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또 뭐 이게 이 사투리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예. 발언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도 자꾸 라디오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런 비슷한 얘기를 지금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선거를 염두에 두는 건지 아니면 당내 역학관계를 염두에 두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예. 입에 자꾸 채우고 선거 운동에 열심히 전념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조언합니다. 고언을 해주신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근데 이 문제가 아까 한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이제 전현직 원내대표 오찬에 나온 얘기도 뒤에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경 부대변인도 여기다 또 말을 얹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 전체가 그렇게 흐르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류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음모론에 왜 저렇게 할까? 예. 여권과 검찰은 절대 악이라는 신념, 믿음, 자기들끼리 믿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검찰은 언제든지 사건을 덮을 수 있고 캐비넷에 있던 사건을 꺼내서 적절한 타이밍에 예. 터뜨리고 이런 걸 예.
믿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믿고 싶은 걸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민석 의원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네. 아니, 자기 말 맞다나 정치한 지 2개 성사 20년이 예. 됐는데 적어도 지난번 것도 최서원 씨 것도 몇 조 해서 유야무야 됐으면 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도 책임을 묻질 않아요. 이런데 뭐 저는 저런 분들의 내성을 키우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오늘 원내 부대표 오찬을 가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왈가왈부하지 말아라라고 했지만 그 후속 조치가 안 따라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 그렇죠.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왈가왈부라고 하는데 왈가는 되는데 왈부는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말만 이렇게 지금 윤 대통령을 비판을 할 때 말만 하고 있지 말고 행동을 하라 그러는데 똑같은 비판을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 이원욱 의원 지역구에 그 현수막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어요. 예. 여러 의원들 머리에다가 수박을 씌워놓고 뭐 총알 한 알이 있다면이라는 굉장히 섬뜩한 얘기까지 지금 이원욱 의원 쪽에다가 하고 있는 거 보면 이건요. 예. 공개적으로 살해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건 범죄 수준입니다. 아. 그런데도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러고 왈가는 괜찮고 왈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행동이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 더 이상 당내에서 그냥 대표 말씀이니까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금 안 되는 상황으로 점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